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2일 JTBC 아침엔을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평양 무인기 의혹 핵심 피의자인 김용대 드론 작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김 사령관을 구속하는 건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봤습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최상병 사건의 이첩 보류를 지시하기 직전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02-800-7070 대통령실 내선 번호로 전화를 건 인물이 윤 전 대통령이었다고 처음으로 인정한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성환 환경부 장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임명안을 제거했습니다. 이로써 이재명 정부 초대 장관으로 지명된 후보자 18명 중 절반인 9명에 대한 임명 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사제총으로 아들을 살해한 6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가정불화를 범행의 이유로 든 걸로 알려졌는데 구속영장 심사는 이르면 오늘 오후 열릴 예정입니다. 김용대 드론작전 사령관에 대한 드론작전 사령관에 대해 내란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앞서 특검은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벌였다는 의혹과 관련해 김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 구속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은 SNS를 통해 정치 탄압은 저 하나로 족하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하예빈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김용대 드론작전 사령관을 구속하는 건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거라고 봤습니다. 앞서 특검은 평양 무인기 침투작전 의혹과 관련해 핵심 지휘관 신분인 김 사령관을 긴급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의자가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했고 기본 증거들이 수집되어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김 사령관이 조사 과정에서 유서를 쓰는 등 불안정한 상태였다는 점도 참작한 걸로 보입니다. 이 사안의 핵심 쟁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작전 지시 및 수행 과정에 직접 관여했는지입니다. 특검은 작전에 투입된 부대원이 쓴 메모 등을 토대로 김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지시받은 걸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오물풍선과 평양, 작전 보안 등의 용어가 등장하는 메모에 대통령을 의미하는 알파벳 V가 함께 적혀 있었다는 겁니다. 김 사령관은 그간 해당 의혹을 부인해왔습니다. 모든 지시는 저는 합참 지시만 받았습니다. 제가 대통령실에 직접 저한테 명령을 하거나 그런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용산에 보고하러 간다는 김 사령관의 말을 들었다는 부대원 진술 등을 토대로 수사망을 좁혀가고 있습니다. 구속 수감 중인 윤 전 대통령은 어제 SNS를 통해 정치 공작은 저 하나로 족하다는 등의 입장을 냈습니다.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 구속영장을 외부에 유출해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며 오는 25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JTBC 하혜빈입니다. 02-800-7070 최상병 사건 수사를 경찰에 맡기려던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은 대통령실에서 온 이 번호의 전화를 받은 뒤에 사건 이첩 보류를 지시했습니다. 이종섭 전 국방장관에게 이 전화를 건 것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었다고 장관이 특검에 시인했습니다. 김필준 기자입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최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 사건 이첩 보류 지시를 내리기 전 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장관은 순직 해병 특검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대통령께서 7월 31일 피의자에게 전화하여 피의자에게 군 조직을 걱정하는 우려를 표명한 기억이 남아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병대 수사 결과 보고를 받고 마음이 무겁던 차에 대통령도 전화로 우려의 말씀을 했다고도 했습니다. 02-800-7070으로 걸려온 대통령실 명의의 전화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건 게 맞다고 한 겁니다. 해당 통화 내용은 1년 2개월 전 JTBC 보도로 처음 알려졌는데 그동안 이 전 장관은 누구의 전화였는지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특검이 출범해 이 전 장관 집까지 압수수색한 이후에야 윤 전 대통령이 맞다고 인정한 겁니다. 그러나 이 전 장관은 우려만 있었을 뿐 해당 통화에서 대통령의 경로나 임성근 전 사단장을 수사 대상에서 빼라는 말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VIP 경로와 이후 이어진 사건 이첩 보류 지시는 연관이 없다는 취지로 말한 겁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통화 직전 대통령실 안보실 회의에서 임 전 사단장이 과실치사 혐의의 피의자라는 수사 결과를 듣고 경로했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또 대통령과 통화 직후 이 전 장관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과 통화해 입첩 보류 지시 등을 내렸습니다. 그런데도 이 전 장관은 대통령이 경로했다는 건 나중에 알았다며 대통령의 우려는 참고사항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전 장관의 의견서를 접수한 특검은 그동안 확보한 압수물과 증언 등을 분석한 이후에 이 전 장관을 불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져 물을 방침입니다. JTBC 김필준입니다. 김건희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게 각각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오는 29일, 김 여사는 다음 달 6일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두 사람 모두 이번 특검 조사에는 제대로 응할지 주목됩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김건희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고 통보했습니다. 출범 19일 만에 의혹 정점에 있는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출석을 요구한 겁니다. 김건희 씨에 대하여도 8월 6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특검에 피의자로 출석하라는 출석 요구서를 주고 김 여사 출석 요구서엔 도이치모터스와 삼부토건 주가 조작, 명태균 공천 개입, 건진법사 청탁 의혹 등이 담겼습니다. 김 여사가 여러 사건에 연루돼 있는 만큼 조사는 여러 차례에 걸쳐 이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도 좀 대면 조사는 어쨌든 기본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을 좀 갖고 계실까요? 글쎄, 어느 시기일지는 모르지만 조사가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 여사는 그동안 도이치모터스 재수사팀과 명태균 수사팀으로부터 4차례 소환 통보를 받았지만 응하지 않았습니다. 김 여사 측은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기본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오는 29일 오전 10시에 소환을 통보받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20대 대선 여론조사에서 명 씨와 공모해 설문조사를 왜곡하거나 선거에 개입해 창원 의창 지역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입니다. 대선을 앞두고 명 씨에게 80일에 걸쳐 3억 7천여만 원 어치 여론조사를 무료로 제공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은 간 수치 이상 등 건강상 이유를 들어 앞서 내란 특검 조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조사에 불응할 경우 그때 가서 판단해보겠다는 입장입니다. 또 윤 전 대통령 조사 전날인 오는 28일 명 씨에게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명 씨 측은 다른 날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젯밤 3명의 장관에 대한 임명안을 제거했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성환 환경부 장관, 그리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이로써 이재명 정부 초대 장관으로 지명된 후보자 18명 중 절반인 9명에 대한 임명 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성환 환경부 장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임명안을 제거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고 새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먼저 민주당 3선 중진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여야 이견 없이 청문보고서가 채택됐습니다. 하지만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를 두고는 전운이 감돌았습니다. 노동부 장관의 주적이 북한이냐 아니냐 여부가 노동부 장관 인사청문회 왜 필요한지 다시 한번 의문을 좀 제기하고요. 대한민국의 가장 큰 위협이 어디냐? 노동부 장관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상식적으로 북이죠. 그걸 어떻게 우물쭈물할 수 있습니까? 김 후보자의 대북관을 문제 삼아 국민의힘이 퇴장했고 청문보고서는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습니다. 보건복지부 상황도 비슷했습니다. 남편의 코로나19 수혜주 보유 논란 등이 불거진 정은경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끝에 민주당 주도로 표결 처리됐습니다. 국민의힘 복지위원들은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의 정치적 폭거를 규탄한다면서
국회 갑질을 즉각 중단하라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이날 새 후보자의 임명안이 제가되면서 유임된 송미령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제외하고 1기 내각 장관으로 지명된 후보자 18명 중 절반인 9명에 대한 임명 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 JTBC 송재입니다. 이진숙 전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한 이재명 대통령이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는 임명하기로 한 것에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현역 의원은 낙마하지 않는 현역 불패가 이어지는 건데 대통령실은 대통령이 여당 지도부를 비롯한 여러 의견을 듣고 꼬박 하루를 고민한 끝에 내린 결론이라고 밝혔습니다. 류정화 기자입니다. 대통령실은 이진숙 전 교육부 장관 후보자만 지명 철회한 건 고심 끝의 결정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두 분에게 쏟아지고 있는 의혹이 실체가 뭐냐, 그러니까 그 사실이 뭐냐를 가장 많이 궁금해하셨고요. 하루를 꼬박 고민하시고. 강선우 후보자는 임명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는데 현역 국회의원이라는 사실이 주요 고려 사항은 아니었다고 했지만 큰 결격 사유는 아니라는 여당의 목소리를 많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다양한 의견들 진짜 많이 들으셨거든요.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신 것은 여당 지도부의 의견이었다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가 갑질 정권에 등극했다는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갑의 위치에 있는 동료 국회의원을 포기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갑질의 여왕을 감싸 안았고 을의 위치에 있는 자당 보좌진을 일말의 동정심도 없이 내쳤습니다. 인사 논란 여파로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은 취임 7주 만에 처음으로 하락했습니다. 리얼미터 조사 결과 이 대통령이 국정 수행을 잘했다는 응답은 62.2%로 지난주보다 2.4%포인트 떨어졌고 잘못했다는 응답은 2.3%포인트 오른 32.3%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지지율도 동반 하락했는데 지난주보다 5.4%포인트 하락한 50.8%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3.1%포인트 올라 23.4%포인트로 격차가 좁혀졌습니다. JTBC 유정화입니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뉴스, 화제가 될 뉴스를 골라 전해드립니다. 아침엔 소셜픽입니다.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참정당이 15석을 확보하면서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일본인 퍼스트를 내세우면서 한 말들, 일본 사회에서도 논란입니다. それをね、あれが足りない、これが足りない、憲法分かってない、アホだ、バカだ、チョンだと、チョンだって言ったらダメだ。ごめんなさい。 한국인을 비하하는 표현을 서슴없이 사용하곤 또 말해버렸다, 이렇게 얼버무립니다. 이 발언 이틀 뒤인 20일 참정당은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2석이었던 의석을 15석으로 늘렸습니다. 참정당은 일본인 퍼스트를 외치면서 외국인 규제를 내세워왔는데 선거 결과를 받아든 뒤에 차별정당이란 규정, 언론이 부추긴 오해일 뿐이라고 답했습니다. 改めて外国の方に外国人に特権はあると思われますか。外国人に特権、特に日本ではないんじゃないですか。ただその日本人が平等じゃないなって感じるような事例がいくつかあるのかもしれませんね。 차별이 외국인과 일본 내의 외국계를 향하고 있다는 질문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まあ我々はそういうことは言わないので、逆に党内でそういう意見があれば逆にそれはダメですよというふうに言いますから。 의석 확보로 법안에 단독 발의가 가능해진 참정당, 일본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방글라데시에서 공군 훈련기가 학교로 추락하는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학생 등 최소 19명이 숨졌습니다. গেটে যাওয়ার সাথে সাথে দেখলাম যে পিছন থেকে কি জানি একটা আসলো, মানে একটা আওয়াজ হলো আর পড়ে গেল, আর আগুন, শুধু আগুন আর ধোঁয়া বেরোচ্ছে, এইটুকু শুধু আগুন আর ধোঁয়া বেরোচ্ছে। এরপরে 현지 시간 21일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새까만 연기와 함께 불꽃이 보입니다. 방글라데시 공군의 훈련기가 이륙 직후 수도 다카에 있는 학교로 떨어진 겁니다. 비행기는 훈련을 위해 이륙한 직후에 기계 결함으로 추락한 걸로 전해졌는데 조종사를 포함해 지금까지 최소 19명이 숨졌고 164명이 다친 걸로 알려졌습니다. 환자 대부분은 12세 미만의 어린이이고 중태에 빠진 환자도 여럿입니다. 환자들이 옮겨진 병원 앞엔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요. 도움을 주기 위해서 자신의 혈액형을 이렇게 쓴 푯말을 들고 있는 모습도 보입니다. 방글라데시 정부는 22일을 국가 애도의 날로 정하고 피해자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파키스탄에서 연애 결혼을 했다는 이유로 부부를 살해했다. 이런 영상이 소셜미디어에 퍼졌습니다. 파키스탄 지방정부는 테러법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막 한가운데서 남성들이 한 여성을 끌고 나타납니다. 여성을 앞세운 남성이 총을 꺼내들었고 총성이 이어진 뒤에 여성이 쓰러졌습니다. 이 영상은 지난달 파키스탄 남서부의 발루치스탄주에서 촬영된 겁니다. 파키스탄 국방부 장관은 이 영상을 공유하면서 사건의 배경을 설명했는데요. 희생된 두 청년이 서로를 사랑해서 결혼한 뒤에 1년 반 동안 숨어 지냈고 부족회의에서 처벌을 결정해 남자를 총으로 쏜 뒤에 여성까지 살해한 거라고 전했습니다. 여성이 한 손에 이슬람교 경전을 들고 있었는데 이 명예살인이 얼마나 잔인하고 위선적인지를 보여준다 이렇게 썼습니다. 집안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파키스탄에선 실제로 매년 수백 건의 명예살인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뒤 발루치스탄 주 주지사는 용의자 11명을 체포했고 전통과 부족 문화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희생된 이 두 사람이 신혼부부가 아니었다면서 왜곡된 정보를 주의해야 한다며 사건을 조사해 나갈 거라고 밝혔습니다.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총으로 아들을 살해한 60대 아버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용의자는 경찰 조사에서 가정불화가 범행의 이유라고 답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양정진 기자입니다. 경찰차가 흰색 SUV 차량 앞을 급하게 가로막습니다. 곧바로 경찰이 운전석 문을 열고 남성을 끄집어냅니다. 그젯밤 9시 반쯤 인천 연수구의 한 아파트에서 60대 남성 A씨가 30대 아들에게 총을 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자신의 생일을 위해 모인 가족들 앞에서 사제총으로 아들을 쏜 겁니다. 총격 사건 이후로 가족들이 안방으로 대피를 한 상태에서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 특공대가 10시 40분쯤 투입됐지만 A씨는 이미 달아난 뒤였습니다. 범행 3시간여 만에 서울 서초에서 검거됐는데 차에선 사제총 부품과 실탄 86발이 발견됐습니다. 서울 도봉구 A씨의 자택에선 인화물질과 타이머가 설정된 폭발물이 발견돼 주민 10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살인과 방화 시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처음엔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됐지만 폭발물을 설치한 정황이 확인되면서 방화 예비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가정불화를 범행 이유로 들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불화가 있었는지는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아내와 20년 전 이혼했는데 그 무렵 극단적 선택을 할 목적으로 실탄을 구매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유학 갔다 와가지고 여기 와서 살다가 결혼을 해서 나갔거든. 부부시간에 사이가 좀 안 좋아. 혼자 살고 있었거든. 근데 그 사건이 난 거야.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는 이르면 오늘 오후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JTBC 양정진입니다. 8월 1일 상호관세 시행을 열흘 앞두고 미국이 합의를 서두르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열흘 내에 합의가 안 되면 일단 관세를 부과한 다음 협상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겁니다. 우리 정부는 고위직을 잇따라 미국에 급파해 총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워싱턴 정강현 특파원입니다. 상호관세 시행을 열흘 앞둔 가운데 미국 측은 속도 조절을 시사했습니다. We're proceeding at pace with the negotiations, but we're not going to rush for the sake of doing deals. 그러면서 8월 1일로 못 박은 유예 시한은 더 이상 연장되지 않을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And we are more concerned with high quality deals than getting these deals done by August 1st. 상호관세를 일단 시행한 후 협상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겁니다. 미국 측이 제시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우리나라는 8월 1일부터 25%로 책정된 상호관세를 피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열흘 남은 협상 시한 동안 총력 대응에 나설 방침입니다. 어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다시 미국에 급파된 데 이어 조현 외교부 장관도 조만간 워싱턴을 방문해 루비오 미 국무장관 등과 회담할 예정입니다. 또 고윤철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 김정관 산업부 장관 등도 이번 주 잇따라 워싱턴을 향합니다. 여기에 박용만 전 두산그룹 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미 특사단도 오는 23일쯤 이재명 대통령의 친서를 들고 미국을 찾습니다. 고위급 협상이 성과를 낼 경우 이르면 이달 말 한미 정상회담까지도 추진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하지만 고위급 접촉에도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면 정상회담은 물론 관세 협상도 최장 9월 이후까지 미뤄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정강현입니다. 폭우가 핥히고 간 상처를 후벼 파듯이 곧바로 무더위가 찾아왔습니다. 당분간 폭염과 강한 소나기가 이어지면서 습식 사우나 같은 한반도가 예상됩니다. 박상욱 기자입니다. 수일째 폭우가 쏟아졌던 광주 용전마을. 언제 그랬냐는 듯 따가울 정도로 햇볕이 뜨겁습니다. 한때 25도를 미돌았던 한낮 기온은 급격히 올라 33도를 넘어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무더위에 수해 복구 작업은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사람 2번 죽이는 거죠. 힘든 데다가 또 냄새에다가 또 여러 가지 뭐 등등 힘들죠. 서울을 비롯한 서쪽 지역 대부분엔 폭염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이렇게 전국 대부분이 33도 안팎을 기록하며 습식 사우나 같은 날씨를 보였습니다. 저기압과 고기압 사이 정체전선이 쏟아냈던 장맛비가 북쪽으로 모두 밀려났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고온다습한 북태평양 고기압이 우리나라를 완전히 덮겠습니다. 폭염특보는 점차 확대 강화되겠고 열대야도 나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당분간 많은 양의 소나기도 불쑥 찾아오겠습니다. 집중호우에 이은 폭염에 기온과 습도가 모두 높아지면서 상승기류가 발달하는데 이게 대기를 불안정하게 해 비를 뿌리는 겁니다. 전국 대부분엔 최고 60mm의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광주와 대구 등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낮 기온은 34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보건당국은 폭우에 이어 폭염과 소나기가 뒤섞이면서 수인성 감염병과 온열 질환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JTBC 박상욱입니다. 전남 목포에서 진도항을 잇는 고속철도 노선의 연장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교통대 연구팀은 철도망 구축 사전 타당성 연구 용역 보고회에서 목포 진도항 고속철도가 AI 허브 구축의 후보지인 해남의 솔라시도 기업도시를 지나는 만큼 침체된 서남 해안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중요 노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진도군이 의뢰한 이번 연구 용역은 기존 KTX 호남선의 종점인 목포역에서 진도항까지 20분이 걸리는 57km 노선을 연장하는 사업입니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지역 생존과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호남선 철도망 연장은 반드시 필요한 만큼 국가 정책에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JTBC 아침 N을 마칩니다. 내일도 7시 반에 아침을 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